네, 안녕하세요. 브랜텍 강사 이승우입니다. 이번에는 대형 영어 학원에 유아애들 많이 가잖아요. 거기 대형 영어 학원에 가는 애들이 어떤 식으로 밟아서 가는지, 거기를 들어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금하지 않아요? 아이들마다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간혹 극히 드문 케이스로 모든 거를 다 버리고 엄마가 원하는 그 학습에만 발달을 하면서 사회성을 스스로 제거를 한 애들이 있어요. 주로 영재성 아이들이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배우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서 엄마한테 맞추기 위해서 얘네들이 눈치가 빠르니까는 스스로 사회성 회로를 잘라요. 스스로 거세를 하는 거야. 그러면서 브레이크를 걸리지 않게끔 스스로 만들어 놓고 미친 듯이 학습을 하면서 엄마를 맞춰주는 거야. 다만 이런 아이들은 반사회적 인격 장애가 되면서 소패 기질을 가지면서 학습을 하는 거야. 좀 안타깝긴 하지. 이런 특별 케이스의 아이들 빼고 일반적인 아이들은 어떤 식으로 밟아서 올라가냐면은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4세 고시, 7세 고시가 그런 거예요. 하기 싫은 것 또는 너무 레벨 높은 것들 막 이런 것들을 하다 보면은 애가 감당을 하지 못해. 왜? 그 뇌에서 감당 못 하거든. 제가 지금 막 신경학 하고 있는 막 뇌세포 외우고 막 이런 것들을 어머니 갖다 놓고 일주일 만에 이거 다 외우고 내가 물어보는 거에 대해서 무조건 다 대답하세요. 하면 하겠어? 근데 가능해요. 어머니들도 어떻게? 뒤지게 패면서 하면 되거든. 가능해. 감금 시켜놓고 못하면은 못 나온다고. 예전에 그거 했었잖아. 우진맘. 그거 가둬놓고 그 애 하는 것처럼 똑같이 시켰더니 나중에 도망갔잖아. 의대 보낸다고 하는 그 엄마. 그런 식이야. 애는 시켜놓고 자기가 하라면 못하는 거지. 그런 거잖아. 방식은 있어요. 일단은 그걸 알려면은 언어를 습득하는 과정을 좀 알아야 돼요. 정상적인 거, 비정상적인 거, 겁나 비정상적인 거. 이 세 종류가 있어요. 정상적인 거는 뭐냐면은 내가 사과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사과를 내가 미리 알고 있어야 돼. 한 번을 봤다든 만지던 이런 것들을 한 번 했다는 조건 하에 이 언어학습이 들어가야 되는데 언어학습은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순서예요. 이것이 뒤바뀌어 버리게 되면은 무조건 뇌가 망가지게 돼 있어요. 무조건이. 왜? 아이가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그래서 첫 번째 배우는 모국어는 무조건 순서가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예요. 그러니까 듣기를 많이 해야지. 그래서 애한테 태어나면은 계속 말을 하고 얘가 듣고 그 다음에 나중에 엄마란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엄마랑 주거니 받거니 얘기하고 아이가 엄마 이거 뭐야 엄마 이거 뭐야 엄마 이거 뭐야 막 이러면서 물어보고 언어 능력을 올려놓고 모국어를 이만큼 올려놓은 다음에 애가 쉼없이 대화가 오고 가고 어떤 주제에 대해서 오고 가고 이런 것들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들어가는 게 읽기예요. 그래서 읽기에 관련된 뇌는 만 60개월 이상이 넘어야 전 세계적인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가능해요. 다만 엄마랑 대화가 적은 상태에서 읽기 능력이 올라가 버리면은 애들이 아이에 따라서 과잉 언어 증후군이 걸릴 수가 있어요. 또 쓰기를 많이 시키거나 강제로 글씨를 알려줘 버리면은 뭐가 걸리냐? 유사 자폐가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글씨 영역이 시각 피지를 다 덮어버리는 거야. 그러면서 사람 얼굴을 잘 못 알아보는 막 이런 기이 현상들이 일어나요. 이런 다양한 부작용들이 일어나요. 자, 정상적인 경우는 내가 한번 만졌던 사과를 보여주면서 이거는 사과야 라고 했을 때 아이가 사과라는 말이 나오게끔 듣고 말하게 했죠. 이런 거를 이런 단어를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야 돼. 그러니까 플래시카드나 책이 아닌 이런 것들을 직접 보고 만지고 이런 것들을 해야 돼. 자, 순서가 뭐냐? 이 들은 거 이거를 본 거잖아. 자, 일단은 후드옆으로 보고 엄마가 사과라는 단어를 얘기했어. 그럼 애가 만져볼 거 아니야? 만져보면서 느낌을 받아요. 뭐 매끌매끌하다. 또 껍질이 까져 있는 게 있고 하나는 안 까져 있는 게 있어. 그러면은 껍질이 있는 거는 빨간색이고 껍질이 없는 거는 약간 아이보리 색깔이다. 아이보리란 뜻은 못 모르더라도 색깔이 다른 거는 눈치를 까. 먹어봤을 때 사각사각 소리가 나고 달콤하다. 이런 것들이 한 방에 종합이 돼요. 그래서 사과라는 이거 말과 이 여러 가지 것들이 한 번에 다 들어온단 말이야. 그래서 사과랑 이게 연관이 돼서 그게 해마의
인덱싱이 되는 거야. 그래서 해마에서 사과라는 거를 찾으면은 사과에 대한 수많은 정보들이 들어오고 이런 것들을 이제 일단 저장을 해놔. 사과라는 단어를 저장하는 거야. 사과라는 단어의 전체적인 집합수를 저장을 해놔요. 그래서 철수는 사과를 먹었습니다. 그러면 철수는 사람 이름 아니야. 남자를 상상한단 말이야. 철수는 사과를. 그러면은 사과라는 단어를 들으면은 해마한테 이제 벌써 좌측 해마에서 이제 사과라는 단어를 이제 읽었으니까 우측으로 탁 넘겨. 야, 사과 검색해봐. 그러면 예전에 사과를 해놓은 거 있잖아. 이거를 검색했더니 사과하고 빨간색인지 아이보리 색깔인지 하여튼 그런 사과랑 달콤하고 이런 것들이 쫙짜작 해서 그 사과랑 붙어가지고 이 문장에 사과가 들어온단 말이야. 먹었습니다. 그래서 뭐 애들이 먹다는 알 거 아니야. 그래서 철수는 해서 베르니케에서 브로카로 넘어가요. 사과는 잘 기억이 안 나니까 해마에서 검색해서 드르륵 된 거지. 이거를 가지고 와요. 그래서 다시 베르니케에서 브로카로 올라가요. 그 다음에 먹었습니다. 알잖아? 넘어가. 그래서 철수는 사과를 먹었습니다라는 브로카 영역에서 연산을 하는 거야. 연산을 하고 다시 뒤로 돌려보내가지고 먹고 있는 장면, 이거를 이미지화 시킨단 말이야. 그래서 이미지화 시킨 거를 따로 임시로 된 그런 형상을 저장하는 방이 있어요. 거기다가 놔두는 거야. 그래서 문장이 계속 진행이 되잖아. 그러면은 그 문장마다 그거를 움직이는 거야. 근데 이거는 3D 시뮬레이션이 되는 애들에 한해서고, 나머지 애들은요, 그게 안 되는 애들은 그 문장을 버퍼에다 넣는단 말이야. 그래서 그거를 계속 이어서 문맥상 뜻을 이해를 하는 거지. 정확하게 들어온 애들은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언어 습득 방법이고, 그래서 책을 읽더라도 모르는 단어가 있으면 절대로 넘겨서는 안 돼. 근데 엄마들은 줄줄줄줄 있잖아? 그러면은 이 각해라는 그 문자를 봤을 때 튀겨주는 그 부분이 있어요. 거기랑 이 베르니케 영역 사이에 버퍼가 쌓여요. 그 단어 버퍼가 쌓여요. 넘어가야 되는데 못 넘어가는 거야. 그러면 스트레스 신호가 받잖아. 그러면은 그냥 모른 채로 강제로 넘겨버리는 거야. 근데 브로카에 왔더니 아니 모르는 거야. 모르는 게 왔어. 이게 우측에서 검색을 했는데 우측에 없는 건데 강제로 들어왔어. 그러면은 열이 받기 시작해. 얘가? 아니, 안에 있는 변형계가 이제 슬슬 코르티솔이 쌓이기 시작해. 모르는 걸 계속 익히면은.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 좌측은 살아야 되거든. 이 변형계가 뭐냐면은 좌측은 기득권 세력, 우측은 시민운동가야. 그러니까 이 기득권 세력이 시민운동가 세력을 말살을 시키려고 이 자기가 받은 스트레스를 다 우측에다 전가하는 거야. 그렇다고 뭐 쭉 전가하는 게 아니라 뇌랑을 통해 가지고 나 몰라, 네가 처리하고 일을 다 떠밀어 버리는 거야, 우측에다가. 그래서 뭐든지 우측부터 망가져요. 내가 예전에 얘기했던 우뇌형이라는 게 우뇌가 멀쩡한 애들이야. 그런 거야. 그래서 이 우뇌 쪽의 해마 부분에다가 코르티솔이 잔뜩 쌓이게 돼. 다 책임 전가를 해버렸으니까. 그러면은 우뇌의 인덱싱 회로가, 사과라는 그 인덱싱 회로가 끊어질 수도 있는 거야. 근데 이 코르티솔이 쌓이면은 새로운 누런이 만들어지는 걸 또 막아요. 만성 코르티솔이. 그러면은 어떠한 거를 새로 배울 때 저장을 해야 되는데 저장할 주소 인덱싱이 할 뉴런 세포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는 그냥 떠돌아 다니는 거야, 데이터들이 우측에. 그렇게 되는 거야. 어쨌든 그래서 내가 계속 읽지 말라고, 모르면 엄마 이거 뭐야 라고 했을 때 무조건 대답을 해주라는 거야. 나중에 야 일단 읽어. 이게 애 뇌 망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책 육아를 한다고 애 작살 내는 거야. 그게 이 플래시카드는 뭐냐면요, 원래 정상적으로 하면 이런 식으로 저장이 되는데, 플래시카드는 뭐냐면은 이 뒤에 우측 후드 옆에 방추상의 영역에 FFA라는 이 사람 얼굴을 인지하는 영역이 있어요. 근데 플래시카드를 계속 보여주잖아. 그러면 사람 얼굴을 인지하는 그 영역이 오작동을 해가지고 플래시카드를 사진을 계속 찍는 이상 기현상이 일어나요. 왜냐? 좌측에, 특히 36개월 이전에는 좌측에 글자를 인식하는 VWFA 영역이 없어요. 아직 신경 발달이 안 돼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좌측이 없기 때문에 우측에서 야 또 네가 해 하고 또 업무를 떠넘기는 거야. 그러니까 우측에서 어떻게 해?
지금 있는 거라고는 엄마 얼굴을 보는 FFA 영역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그 영역을 신호를 바꿔버려서 어떻게? 엄마 얼굴 그딴 거 다 필요 없고 엄마가 너 시킨 거 아니야. 그러니까는 일단은 그 영역을 이용해서 사진 찍어라 이거야. 그래서 이 사진을 그다음부터 얘가 사진 찍는 기술을 배워요. 원래 엄마 얼굴을 봐야 되는 그 영역이 사진을 찍기 시작해. 그게 임서영이 말하는 포토 메모리라는 게 그거예요. 사진 찍는 거. 그러면서 엄마 얼굴 보는데 문제가 생겨요. 엄마 얼굴 못 보면은 어떻게? 애착에도 문제가 생겨요. 이거를 2000장 하면요, 나중에 엄마 얼굴을 못 알아봐요. 사람 얼굴을 못 쳐다보게 돼 있는 거야. 이렇게 무서운 거야. 이거는 저 나와 있어요. 논문에 나와 있어요. 자, 이런 기현상이 일어나고, 이 기현상이 일어난 거가 어디에 저장되냐? 이 뇌에 보면은 LOC라는 영역이 있어요. LOC가 뭐냐? 예를 들어서, 자, 이거 보자. 이거 보면은 끝이 네모 이렇게 각져 있잖아. 각져 있잖아. 그러면 요 각을 보고, 아, 이게 네모난 뭐다라고 먼저 감을 잡는 거야. 그리고 또 두께도 있잖아. 근데 플래시카드는 얇은 평면이잖아. 이 두께 있는 거나 얇은 평면이라 나중에 구분을 못하게 돼요. 그게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게 우측에 있는 PPA라는 장소 영역이 있어요. 거기서 공간을 담당하는데, 어떤 장소에 가면은 여기에는 테이블이 뭐가 있고 어떤 구조로 돼 있고 천장에는 뭐가 있고 이런 주변을 훑어보잖아. 근데 이 PPA가 2D 평면으로 바뀌게 되는 거야. 그러면 이 아이는 2D 평면으로 된 것만 보는 거야. 어딜 가서 가자마자 뭐야? 글씨가 있는 것만 찾으러 돌아다니는 거야. 갑자기 어디를 들어갔는데 거기서 다 들어보더니 글씨가 있는 곳으로 막 뛰어가가지고 글씨를 읽는 거야. 그 볼 게 많은데도 글씨만 보고 다니는 거지. 또 숫자만 보고 다니는 거야. 이 장소에 오류가 생긴 거야. 다양한 것들을 봐야 되는데 글씨가 없으면 무료함을 느껴요. 이런 기현상이 원래 장소 영역에서 전체적인 3D 모형을 그런 걸 저장을 해야 되는 거기에 2D 현상이 일어나. 그래서 이런 애들이 나중 되면은 걷거나 뛰거나 이렇게 됐을 때 문제 생기고, 또 시각 피질이 V1부터 V6까지 있는데, 이게 플래시카드를 계속 보다 보면은 V1, V2, V4 피질만 켜져요. 그리고 V3 입체감 꺼져버려요. V5 속도감이야. 내가 뛰어가면 주변이 쫙 가야 되잖아. 그래서 이 플래시카드나 책을 많이 본 애들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뛰거나 약간의 이런 변화된 모습이 보면 어지러움을 느끼는 거야. 넘어지고 거리감을 못 느끼기 때문에. 왜? 제일 중요한 게 이 두정엽이거든. 실제 IQ를 담당하는 부분이 이 전두엽과 두정엽이야. 그런데 문제가 이 책이나 플래시카드를 많이 보잖아. 그러면은 이 손해 부분하고 시각 피질하고 이 두정엽까지 가는 이 회로가 생성이 제대로 안 돼요. 이것이 생성이 되려면 기본적으로 V3 피질, V6 피질, 그 다음에 V5 피질이 활성화가 돼야 되거든? 근데 계속 플래시카드나 책을 하다 보면은 이 영역이 오프가 돼요, 나중에. 나중에는 시냅스 가지치기로 잘라버리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 애가 못 걸어요. 못 뛰어요. 무조건 넘어져요. 이런 현상이 일어나요. 그래서 역류 다니거나 책류가 많이 했던 애들이 많이 넘어지는 이유가 그 이유고, 많이 멀미를 하는 이유도 그거예요. 그거 외에 더 많은 문제 증상이 있어요. 막 플래시카드나 이런 책 해가지고 쭉 데려가려면 내가 한 30까지도 돼. 뇌가 그렇게 많이 망가지는 거야. 그리고 나서 내가 아까 이 각진 모양을 왜 얘기했냐면은, 이런 각지고 둥근 모서리 이런 것들 보는 것들이 뭐냐? LOC라는 영역이 있어요. 그 영역에 이 카드 자체, 그러니까 만약 풀카라면 풀카 자체를 그대로 인식해서 거기다 바코드처럼 입력을 하는 거야. 근데 이 LOC 영역에다 집어넣은 거는 언제 날아가냐? 1차 시뎁스 가지치기 할 때 다 날아가요. 그래서 이런 강제적으로 외운 이런 자료들 LOC에다 박는 거야. 원래 정상적인 거는 사과라는 거를 나중에 이제 알고 나서 60개월 후에 보게 되잖아. 그러면은 이 대뇌 피질에다가 집을 하나 지어주고 거기다가 사과라는 단어를 톡 넣어줘. 그 다음에 기존에 있었던 사과에 대한 정보를 딱 연결을 해주는 거야. 이게 정상적인 거고, 이거는 비정상적으로 이 쓰레기 영역에다 집어넣는 거지. 그래서 시냅스 가지치기 할 때 필요 없다 생각되면 동시다발로 다 날리는 거야.
영어 단어가 보고 다 날리는 거야. 그래서 입학해가지고 애들이 갑자기 바보가 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시냅스 가지치기 때문에. 실제로 지금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초등학교 엄마들 알 거야. 이런 식이야. 그래서 보통 LOC에다 저장이 되는데 이번에는 좀 다른 거야. 그거는 엔간치 했을 때 LOC 저장되고, 이제는 하지 말아야 될 애들이 3살, 4살인데 고등학교 단어를 외우게 한다든지 이랬을 때 이거는 선을 너무 많이 넘은 거거든. 4살짜리 애들한테 민주주의,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가르치고 있는 거야. 이거를 영어로 된 거를 외우게 하는 거야. 야, 이거는 성인도 못 외우는 거야. 이런 거를 4살짜리 애들한테 외우게 하는 거야. 5살짜리 애들한테. 그럼 어떻게 돼? 그러면서 시험을 보고 레벨 테스트를 보는 거야. 이 압박감, 비교 압박감, 그 다음에 거기를 못 들어가면은 뒤지게 온다. 왜? 이 정도로 시킬 엄마들이면요, 레벨 테스트 분노 발작이 있어, 이 엄마들이. 그게 안 되면 돌아버리는 분노 발작인데, 이 분노 발작이 있는 엄마들의 뇌 기전도 내가 나중에 얘기를 해줄게. 어차피 엄마들 뇌 기전 설명할 때 다 얘기할 거예요. 그런 분노 발작이 있는 엄마들의 그런 도른 모습을 보면은 얘도 돌아버리거든. 미쳐버리거든. 그리고 덜덜덜 떨거든. 트라우마가 생겨. 그래서 이 엄마들이 계속 높은 학원을 가려는 이유가 뭐냐면은, 높은 학원에 가면은 그만큼 분위기가 삭막하고 못하면 선생님들도 겁나게 무서워. 근데 그 선생님들도 문제야. 정상적인 선생님들은 거기서 일을 하지 않아요. 약간의 이제 정신적으로 좀 소패 기질이 강한 사람들이 그런 데서 일을 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밑에서 얘가 배우다 보니까는 얘네들의 항상 만성 코르티솔에 쩔어 있는 상태에 이 압박감에 그렇게 해서 세게 단어를 외우고 시험 보고 틀리면 혼나고 막 이런 것들을 4살, 5살 애들한테 시키다 보면은 뭐가 생겨요? 트라우마가 생겨요. 그래서 트라우마로 인해 가지고 이 단어를 장소랑 결합해서, 그러니까 변형계랑 내가 지금 배우는 장소, 집일 수도 있고, 이런 강압적으로 시켰을 때 그게 유치원일 수도 있어. 그래서 유치원에서 강압적으로 시킨 거를 얘한테 시켜. 그동안 이제 절여온 거지. 일단은 트라우마가 생기기 위해서는, 이거는 이제 보통 트라우마는 순식간에 생기는 건데, 이거는 후천성으로 만드는 트라우마야. 만성 코르티솔을 쌓이게 해가지고 애를 24시간 과흥분 상태로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더 강력하게 어려운 단어, 많은 단어들을 강력하게 집어넣어 놓고, 선생님도 무섭게, 엄마도 무섭게, 못하면은 네 목숨줄 날라간다는 식으로 해버리는 거야. 왜냐? 그 학원도 얘네들이 명성을 날려야 되니까는 더 압박을 주는 거지. 그러면은 후천적으로 트라우마가 실시간으로 생겨요. 실시간으로. 어떤 거냐? 맨 처음에 장소 트라우마를 만드는 거야. 장소 트라우마. 그래서 영어 유치원이라는, 영어 학원이라는 장소 트라우마를 만들어 놓고 그거를 변형계라 연결한 다음에 저장을 하는 거야. 비유를 하자면은 뭐냐면은 애들 이런 살갗에 있잖아. 거기다가 단어를 이제 인두에다가 써놓고, 여기 보면은 겉에가 표피고 그 안에가 진피잖아. 표피층에만 불에 달궈가지고 표피층만 지지는 거야. 애가 눈 떠 있는데 지지는 거야. 이런 방식으로 외우는 거야. 그래서 트라우마 방식으로 외우는 애들이 정확하고 오래 가요. 그 단어가. 보통 애들은 외우면은 3일, 4일밖에 안 가는데, 트라우마 방식은 길게는 2년에서 3년까지 가요. 그 외운 단어가. 그래서 그 방식을 쓰고 비싼 학원, 비싼 돈 주고 거길 가는 이유가, 애 표피층에다가 계속 지지는 거야. 애가 눈 떠 있는데 막 지져가지고 하는 거야. 이건 어디 저장되냐면은, 좌측에 VWFA 영역의 그 하부 피질의 빈 공간에 그게 쌓여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지지고 넣고 지지고 넣고 이 짓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오래 가요. 근데 표피라는 거는 나중에 뭐야, 재생이 되잖아. 근데 재생이 한꺼번에 딱 되는 순간이 뭐냐면, 얘가 번아웃 왔을 때 재생이 와요. 그러면은 그동안 지졌던 단어들이 뭐야? 한 방에 사라져요. LOC에 저장된 영역은 시냅스 가지치기 할 때 날아가는 거고요. 이거는요, 언제 날아갈지 몰라요. 어떤 애에 따라서 내일 번아웃 오면은 내일 전 것까지 싸그리 다 날아가는 거고, 뭐 한 달 후가 되든 2년 후가 되든 그때 날아갈 수도 있어요. 좀 방식이 달라요. 가지치기 방식이 아니라 이거는 지졌기 때문에 방식이 달라요. 자, 그 영어 학원에서 엄마들이 미쳐가지고 영어 스피치 대회 하잖아.
그건 얼마나 잔인한 거냐면은 그것도 트라우마 방식으로 하는 거야. 근데 트라우마 정도는 아니고 거의 뭐 PTSD급으로 하는 건데 어떡하냐, 비유를 하자면 이거야. 애들 등짝에다가 메스로 지도를 그려. 애가 눈 떠 있는데 메스로 지도를 그리는 거야. 그것도 마찬가지. 어디다가? 표피층에만. 진피층 아니에요. 표피층에만 메스로 난도질을 해가지고 지도를 그려. 세계 지도를 그리는 게 영어 스피치 대회야. 그 집에서 확인하잖아. 그건 뭐냐? 잘하나 못하나 너 계속 해봐 하면서 압박을 주면서 못하면 막 소리 지르서 하는 거? 그거 뭐냐면은 표피층에서 만든 그 학원에서 학원에서 그걸 자른 데를 그 핀 있지? 빼주카 핀. 그거를 다시 한번 긁어대는 거야. 그게 영어 스피치 대회예요. 그 짓거리 하면서 엄마들은 즐기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우리의 다음번에도 나가야 돼, 다음번에 나가야 돼, 이런 게 다음번에도 이번에는 앞면에다가 세계 지도를 그리고 저걸로 메스로 그냥 집에서 다시 또 핀으로 지지는 거야. 내가 하기 싫은데 잘 못하는데 엄마가 1등 강박이 있어가지고, 일단은 중요한 게 엄마가 1등 강박이 있다는 거야. 근데 아이가 영어는 잘 몰라. 다른 애들 다 그러니까 엄마 나도 한번 해볼까? 그래서 그냥 재미로 나갔단 말이야. 야, 네가 무슨 영어냐? 아니야, 재밌을 것 같아. 나 그냥 좀만 알려줘 봐봐. 그러면서 아유, 뭐 또 나간다고 그냥 뭐 해봐. 대신 엄마는 영어 잘 모르니까 저기 뭐 누구 있던 것 같은데 그냥 뭐 아는 사람 좀 해줄까? 그러면은 그래, 한 번만 해줘 봐봐. 이렇게 해서 그냥 하기 싫은데 엄마는 쭉쭉 말리는데 지가 그냥 궁금해서 나간다. 이건 아무런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애는 가기 싫고 분명히 이거 떨어지면 엄마가 분노 발작하는 거 뻔히 아니까는 애가 어쩔 수 없이 따라서 하는 경우, 이때는 내가 말한 그 정도의 비유가 맞아요. 애 몸에 우리나라 지도를 그리던 세계 지도를 그리던 이거를 메스로 표피층에 그리고 그거를 집에서 이런 핀 가지고 긁어대는 거야. 이 짓거리 하는 게 영어 스피칭 대회야. 유아들. 그런데도 뭐 어차피 이거 강의 들어도 하실 분은 하실 거예요. 우리 애는 재밌어 하는데 아니야. 엄마가 분노 발작을 하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야. 대체적으로 엄마들이 1등 강박, 100점 강박이 있으면은 거의 100% 엄마들이 분노 발작 타입이야. 이거는 무조건 공통이야. 나 1등 해야 돼. 100점 맞아야 돼. 학교에서든 밖에 나가서든 그렇게 얘기하는 애들, 그 엄마 무조건 분노 발작이야. 얘도 분노 발작을 해. 지면은 똑같거든. 특히 여자애들 같은 경우는 엄마랑 신경기전이 거의 비슷하거든. 남자애들은 엄마가 그러면은 거의 다 돌고. 그런 것도 다 케이스별로 달라요. 엄마가 어떤 타입에 따라서 아이들이 바뀌는 케이스가 있는데 망가지는 뇌 부위 순서는 다 똑같아요. 이 스피드가 다를 뿐이야. 어떤 애들은 초스피드로 몇 달 만에 싹 다 날아가는 경우도 있고, 어떤 애들은 천천히 젖어지면서 날아가는 애들이 있고, 어떤 애들은 날아가지 않는데 그게 변형이 되는 아이들이 있어. 나쁘게. 그러면서 제대로 된 소시오패스가 되는 아이들도 있고, 진짜 잔인한 자기애스 인격 장애를 갖는 애들도 있고, 아이에 따라서 후천적 사페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엄마에 의해서. 그래서 내가 그랬잖아. 유치원 보내고 어린이집 보내고 나중 되면 유치원이 범죄 양성소 된다는 게 나중도 아니야. 지금 그렇게 돼가고 있어요. 왜? 선생도 마탱이 갔거든. 선생들도 막간 형태의 뇌기전 날라간 형태의 나중에 다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자, 하여튼 그렇게 알고 계시고요. 영어 스피칭이나 높은 학원 보내는 그 엄마들의 그 아이들이 이렇게 고통을 받고 있는 거야. 특히 대형 영어 학원에 다니는 애들이 이런 식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는 거 꼭 알고 계시고요. 자, 하여튼 이것을 끝마치도록 하고, 그래도 영어 강의하고 싶으시면은 뭐 어쩔 수 없지, 뭐 해야지. 아시겠죠? 자,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